아니, 어머님.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약초요? 냄새나요. 지금 이게 음식하는 주방이잖아요. 그런 걸 여기 갖다 두면 어떡해요? 강아지도 안 먹겠어요. 박말부는 말없이 손에 쥔 꾸러미를 내려다봤다. 천 조각 사이로 말라붙은 산약초가 삐져나왔다. 그 안엔 지난주 혼자 산골을 기어 올라가며 채취한 더덕과 도라지가 묶여 있었다. 숨이 턱 막히도록 추운 날 그 손으로 캔 약초였다. 그건 하영이 기관지 때문에 기침 심하다고 해서 끓여주려던 건데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다. 그러나 며느리 영미는 눈썹을 찌푸린 채 약초 꾸러미를 손가락 끝으로 들어 올렸다. 마치 벌레라도 만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저희가 무슨 무당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이런 거 냄새 진동하면 애 친구들 왔을 때 진짜 창피하단 말이에요. 툭 약초꾸러미는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속으로 들어갔다. 산에서 난 흙냄새, 정성, 그리고 박말분의 체온까지 담겨있던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졌다. 영미야 좀. 말분이 조심스레 입을 때려던 순간. 아, 제발요 어머님. 또 뭘 변명하시려는 거예요? 냄새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맨날 들고 와서.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아들 종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만 좀 해. 엄마도 그냥 듣고 넘어가. 영미 스트레스 많대. 박말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엄마도 그냥 듣고 넘어가라니. 이건 뭘까? 자신이 실수한 걸까 아니면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걸까? 침묵 속에서 말부는 손등으로 앞치마를 닦았다. 그 앞치마 22회 전 떡국 끓이던 날 처음 입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명절 음식 대신 약초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엔 식수 컵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틀니가 담겨 있었다. 영미는 다시 말없이 그 컵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거 아직도 거기 놔두세요.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져요. 박말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틀니 하나조차 놓을 곳 없는 집. 숨도 조심히 쉬어야 하는 집. 손주 보러 왔다고 한 집인데. 이젠 스스로 조심조심 움직여야 하는 민폐 물건 같은 취급. 그거 그냥 좀 치워주세요. 애가 봤다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방 냄새난다고. 그 순간 말분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다. 입안은 헐고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어떤 통증보다도 지금 이 말들이 더 쓰라렸다. 미안하다. 영미야. 내가 조심할게. 그러나 며느리는 돌아서며 내뱉었다. 조심하셨으면 벌써 하셨겠죠.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말부는 안방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틀니를 입에 넣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보다 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 손으로 산에서 약초 뜯어다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파트 사줄 때까진 내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밖에서는 손녀 하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맑은 웃음에 마음이 스르르 무너졌다. 말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은 말 안 해야지. 하지만 기억은 해둘 거야. 언젠가 이 빚 그대로 갚아줄 거다. 식탁 구석에 놓인 찻잔 하나. 그 안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고 거기에 잠긴 틀니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말부는 그 잔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부엌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그 눈처럼 마음에도 침묵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영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영미는 달랐다. 어머님 약초차 끓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운이 딱 살아나요. 달달한 말투, 정성스런 손길, 자주 보내던 사진과 문자. 그땐 정말 이 아이가 내 딸 같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파트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고부터 그 달콤함은 빠르게 썩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런 약초 냉장고에 좀 안 넣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밀키트 시대인데 이런 거 넣으면 애들 먹기 싫어해요. 손님 올 때 냄새 나서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영이 생일날. 영미는 아이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히 말했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냄새 나니까 안방에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안방으로 들어가던 그 발걸음. 그날은 유난히 발뒤꿈치가 시렸다. 그러나 말부는 웃으며 문을 닫았다. 애들 앞에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젊은 날의 자신은 매일 똑같은 장화를 신고 산에 올랐다. 도라지, 더덕, 잔대, 오가피.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캤다. 눈보라치던 날 약초가 묻힌 절벽 밑에 줄을 묶고 내려간 적도 있었다. 한 번은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 나무 뿌리를 잘못 잡고 미끄러졌다. 허벅지에 퍼렇게 멍이 들었지만 그 약초 뿌리는 꼭 쥐고 올라왔다. 그게 아들 종호의 도시락 반찬이 됐고 교복비가 됐고 서울 외곽 아파트 계약금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냄새나. 냄새라니 내 인생의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단 말인가. 그날 밤 말부는 장롱 위에 상자를 꺼냈다. 무연고지처럼 버려진 철제 상자 안에는 노란 서류 봉투,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한 권의 공책이 있었다. 공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종호대학 진학자금 계단식 저축계획. 그 아래에는 또박또박 숫자가 적혀 있었다. 강원도 화천 약초 판매 3년 매출 몇 천만 원, 마포 약초 장터 12년 순이익 몇 척, 신문 배달 청소 아르바이트 월 몇십만 원씩 9년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울 아파트 계약금 8천, 중도금 1억, 잔금 1.2억, 모두 박말분 계좌에서 출금됨. 그녀는 이 기록을 보며 다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 어떤 명의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잘 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치워주세요. 냄새나요. 틀니 좀 밥맛 떨어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 속엔 뭔가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피어올랐다. 말부는 오래전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둔 걸 꺼냈다. 종호에게 명의를 넘기기 직전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던 명의 이전 유보 동의서가 있었다. 당시 대출 때문에 임시 이전했던 것뿐이고 동의서에 따라 언제든 소유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 아래엔 말분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조용히 써둔 필기 하나. 진짜 나를 무시하는 날, 이 종이 하나가 칼이 된다. 말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픈 것도 따뜻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미소였다. 하영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말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아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설날 아침. 눈은 잠시 그쳤고 아파트 단지엔 따뜻한 전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섞여 흘렀다. 그러나 말분의 방 안은 고요했다. 새벽 5시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허리는 욱신거렸지만 그대로 일어나 약초차를 끓였다. 하영이를 위한 도라지, 잔대, 감초 한 줌을 물에 넣고 30분을 달였다. 이 아이만이라도 내 마음을 기억해줬으면. 그리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붙였다. 정오 즈음 인기척에 깼을 때 부엌에선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다. 영미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님 음식은 차례상엔 안 올릴게요. 냄새 때문에요. 저희가 알아서 준비했어요.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틀니가 없어 말도 쉽지 않았다. 틀니 어디 뒀더라. 세면대, 머리맡, 수건함을 뒤져봤지만 없었다. 어제 분명히 물컵에 담아놨는데. 그때 영미가 식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혹시 그거 어제 세면대에 두셨던 거요? 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 뭐 떨어져 있어서 그냥 버렸는데 설마 그거였어요? 말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설마 버렸다고? 죄송해요. 냄새 나는 거라서. 그게 틀리인 줄은 몰랐죠. 그치만 뭐 새로 하나 해드리면 되죠. 보험 처리하면 얼마 안 나와요. 그 말에 말부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꺼냈다. 하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영미는 말렸다. 어머님, 제발 그건 좀 너무 비위상해요. 그러나 말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냉장고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다. 그 안엔 상한 나물, 뼈다귀, 전 부스러기, 젓갈 껍데기가 뒤엉켜 있었다. 코에 손수건을 묶고 말없이 뒤적였다.
그녀의 손끝이 한참을 헤맨 끝에 구겨진 봉지 안에서 마른 틀니 하나를 꺼냈다. 쓱 봉지를 펼치자마자 입안에서 떨리는 소리가 났다. 그 모습은 하영의 휴대폰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할머니 왜 그래요? 하영이 물었다. 그러나 말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묻은 젓갈 국물을 천천히 씻어냈다. 입안은 헐고 목구멍은 말랐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그리고 하영은 그 장면을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짧게 편집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영상의 제목은 이랬다. 설날 아침 우리 할머니는 쓰레기통에서 틀니를 찾으셨다. 그 영상은 단 12시간 만에 몇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도 폭발했다. 진짜 역겹다. 며느리 뭐냐. 이건 그냥 학대다.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인터뷰 좀 하고 싶다. 저 노인 뭐지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장난 아님. 한편 말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으로 돌아가 작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함께 한 장의 종이카드가 들어있었다. 노인법률지원센터 김정태 변호사 직통번호. 그 아래 말분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언젠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질 때 연락하세요. 말부는 천천히 카드 뒷면을 쓰다듬었다. 그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손끝엔 오래 눌러 참은 울분이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 틀니 하나쯤 잃어도 돼. 하지만 날 사람 취급 안 한 건 절대 잊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약초 꾸러미를 손에 쥐었다. 이번엔 다시는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할머니가 설날에 틀니를 쓰레기통에서 건져내는 영상 이게 진짜 가족이냐 하영이 올린 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댓글 몇만 개, 조회수 몇십만 회를 넘겼다. 쇼츠, 틱톡, 유튜브, 맘카페, 퇴직자 커뮤니티, 심지어 노년층 밴드까지. 인터넷 세상은 들끓었다. 며느리 실명 공개하라. 이건 그냥 노인 학대다. 치매 노인 취급하고 틀니 버리고 조롱한 건 고소감이다. 일명 해시태그 설날 틀니 사건은 뉴스룸 메인에까지 오르며 전국적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박말부는 인터넷은 보지도 않았다. 다만 손녀 하영이 슬며시 건넨 태블릿 화면 속 숫자들을 보고 조용히 끄덕였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말부는 한복이 아닌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 손엔 부동산 계약서, 등기부등본, 명예회수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첫 번째 응징 아들의 회사. 말부는 은행 본점 고객응대부에 공식 민원을 접수했다. 고객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아들 명의로 불법 전환됨. 직접 사유 없이 자금 도용 정황이 있어 회계조사 요청함. 해당 지점 부지점장 종호. 며칠 뒤 종호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다. 지점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마디만 남겼다. 이런 일이 공론화되면 우리 은행 이미지엔 타격이 큽니다. 종호는 그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두 번째 응징 며느리 직장. 영상 속 며느리를 알아본 건 병원 내 인턴 간호사였다. 저분 우리 병원 병동 간호사 윤영미 선생님 아니에요? 병원장은 긴급 인사회의를 열었고 윤영미는 소환됐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병원이 책임을 회피했다간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결과는 즉시 정직. 그리고 내부 경고 2회. 병원 커뮤니티에도 관련 제보가 퍼지며 윤영미는 병동 내에서 틀니녀로 불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응징집. 이 집. 나중에 우리 거잖아. 엄마도 늙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종호가 종종 말하던 문장. 하지만 그날 말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거실에 앉은 며느리 앞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내가 명예 다시 회복했어. 그리고 방금 계약서에 사인했어. 열흘 뒤에 이 집 비워줘야 한대. 영미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하영이 학교는요? 저희 어디서 살아요? 말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최종 응징 공개 사과. 말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요청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촬영 당일. 그녀는 정갈한 옷차림에 틀니를 단단히 끼운 채 앉았다. 기자는 물었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지금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말부는 조용히 말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식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상은 실시간 댓글 3만 개. 그리고 다음 날 방송국 앞에 윤영미가 나타났다.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손엔 손편지가 들려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영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말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용서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연극이죠. 나는 이제 끝났어요. 당신도 내 안에서. 그리고 그날 밤 손녀 하영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다른 데 가서 여기 말고. 나 이제 친구 없어도 돼.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둘이 있어도 괜찮아. 할머니, 이거 봐요. 댓글 또 늘었어요. 틀리 할머니 약초밥상 지금 구독자 28만이에요. 손녀 하영의 목소리에 박말부는 미소 지었다. 전원주택 작은 부엌 빗뜨는 창가에 앉아 그녀는 도라지차를 우리고 있었다. 삶은 한때 틀니 한쪽도 놓을 곳 없던 집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향기를 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약초는 말이야, 바위 그늘 밑에서 자란 거야. 은은하게 쓴맛이 돌고 끓이면 기관지에 참 좋아.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하영은 익숙하게 조명을 조정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설날에 밥상 못 올린 약초 이야기로 할까요? 말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 속엔 묵은 한숨도 아린 상처도 이제는 다 지워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덧 봄이 다가왔고 그녀의 텃밭엔 연두빛 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속에는 도라지, 더덕, 작두콩, 민들레. 한때 냄새난다고 치부됐던 뿌리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미와 종호의 소식이 들려왔다. 종호는 은행에서 퇴직 후 경기도 외곽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영미는 작은 노인복지센터 보조로 들어가 어르신들께 물수건을 나르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둘은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지만 하영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그들은 묻지도 못했고 찾아올 자격도 없었다. 그럼에도 말부는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이니까 실수는 해. 근데 그 실수가 누군가의 삶을 짓밟을 만큼 크면 그땐 책임져야지. 이웃들이 찾아와 약초차를 얻어 마실 때마다 말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이 나이에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참 괜찮은 거예요. 하영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과 유튜브 콘텐츠를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할머니랑 만드는 약초 요리 콘텐츠가 요즘 대세예요. 한때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 받던 약초는 이제 전국적인 건강 먹거리 트렌드가 되었다. 말부는 인터뷰 요청도 받았다. 그날 방송국 촬영은 전원주택 마당 끝 평상에서 조용히 진행됐다. 말부는 따뜻한 약초차를 우려내며 카메라를 향해 웃음을 지었다. 기자가 묻는다. 박말분 여사님, 요즘 많은 분들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보며 울고 웃어요. 70대에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 예상하셨나요? 말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런 건 몰랐어요. 그저 너무 오래 참았던 걸 이제야 말했을 뿐이에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촬영을 마무리하려던 순간 기자가 주섬주섬 대본을 정리하다 말분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방송 말미에 짧게 나갈 인사 멘트 같은 건데요. 말분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마지막 질문을 건넸다. 지금 이 순간 그동안 겪은 일들을 돌아보며 혹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잠시 고요가 흘렀다. 말부는 카메라를 바라보다 멀리 어디론가 시선을 두는 듯한 눈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때는 내가 누군가의 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민폐 같고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라 믿었죠. 근데 이젠 알아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 줄이 될 수 있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기억이 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촬영은 조용히 종료되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지는 순간 말부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찻잔을 들어 식어버린 약초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딛고 자기 삶을 다시 세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